안녕하세요, 범블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채령의 솔로곡 마인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의자 쉐입에 완전히 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속 의자를 가방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의 조명 커버와 깨진 거울신들이 잊고 지내던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시 한번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이번 패턴 작업은 핸들과 상단 부분의 쉐입을 계속 수정 보완하며 디자인을 잡아갔습니다. 물론 스테인드 글라스 패턴도 같은 포인트에 신경을 쓰며 작업했습니다. 열심히 제작한 도안을 토대로 가방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안을 출력한 후 중심을 잘 맞춰 패턴지에 옮겨 붙입니다. 가죽 재단 및 그리핑 작업을 시작합니다. 테두리띠와 옆면에는 그리프 라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결합을 위해 타공 개수를 맞추었습니다. 겉감은 메인 테두리띠, 손잡이 테두리띠, 옆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접 부분 및 가죽이 겹쳐지는 부분은 두께를 줄이기 위해 피하랍니다. 이제 각 파트별로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보강은 메인 전체에 볼륨감과 힘을 주기 위해 인솔을 사용했어요. 인솔은 패턴을 기준으로 5mm 작게 만듭니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롤러로 압착시킵니다. 두 번째 보강 작업은 가죽에 힘을 살짝 더 주기 위해서 50g짜리 부직포를 사용할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나는 왜 이 의자에 홀렸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동네 식당에서도 합성 피혁으로 제작되어진 저런 형태의 의자가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뮤직비디오 속 의자를 보고 열광을 했을까요? MBTI N답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작년에 설레는 오브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오브제가 팔러 체어였어요. 팔러는 응접실뿐 아니라 상류층을 상대하는 호텔이나 부티크나 클럽의 담소용 공간을 말해요.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러한 공간에 놓일 법한 의자를 통칭해서 팔러 체어라고 한대요. 팔러 체어의 공통점은 의자의 뼈대를 가리고 쿠션감을 주기 위해 충전재를 넣은 다음 화려한 직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등과 엉덩이가 푹신해야 팔러 체어라고 할 수 있어요. 뮤직비디오 속 의자도 팔러 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의 무의식 속에 있던 팔러 체어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하는 의식이 결합돼서 마인 의자에 꽂히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왜 마인 의자에 홀렸나에 대한 나름 괜찮은 산출인 듯합니다. 패턴 위치에 맞춰 메인 가죽과 테두리띠를 올려 부착합니다. 윗면에는 스크래치를 내야 본드가 잘 발리고 접착력이 좋아져요. 그리프 구멍을 따라 일자 송곳으로 바늘이 지나갈 구멍을 한 번 더 뚫어줍니다. 스티치 후에는 항상 실과 그리프 구멍을 정리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립니다. 메인 가죽의 마지막 보강입니다. 핸들에 힘을 더하기 위해 LB로 보강해 줄 거예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아랫부분은 본딩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작업의 보강재료는 인솔, 부직포, LB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보강재는 사용하는 가죽의 특성에 따라 종류와 두께, 무게를 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가죽은 고시감도 있고 두께도 1.8T라서 보강재를 가볍게 넣었어요. 다음은 안감 작업입니다. 가죽은 5mm 겹쳐서 부착해 줄 거예요. 완성된 겉감과 안감을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본딩은 손잡이 부분 전체와 옆면 테두리에만 해줍니다. 안감에 그려놓은 라인에 잘 맞춰 겉감 핸들 부분을 먼저 붙여주고 바닥 라운드 부분은 가방을 접은 상태에서 부착합니다. 겉감을 기준으로 튀어나온 안감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치 구멍을 뚫어줍니다. 바느질로 결합을 해야 하니까요. 가방의 잠금 역할을 해줄 패치입니다. 패치에는 자석이 들어갈 거예요. 자석의 모양을 잘 살린다면 귀여운 어몽어스가 보일 겁니다. 자석의 자기력 방향을 잘 확인하고 어몽어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원래 귀여운 건 다다 입선이잖아요.
무언가가 귀여워 보인다면 게임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쁜 것보다 귀여운 게 최고예요. 스티치를 해주고 엣지코트를 귀엽게 올려줍니다. 어몽어스를 핸들 부분에 달아주면 정말 본판 작업 디 엔드. 손잡이 부분 엣지코트를 끝으로 옆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양을 위해 손피아를 합니다. 스티치로 입체적인 모양을 잡아줍니다. 가름솔하여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안감은 사방으로 여유있게 재단하고 패턴지를 따라 그려줍니다. 가름솔된 부분에 잘 맞춰 겉감과 안감을 부착합니다. 상단 부분에는 새들 스티치가 들어가야겠죠? 스티치는 일정한 힘으로 잘 당겨주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야 예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엣지코트도 정성을 담아 올립니다. 옆면의 마지막 작업으로 어깨끈 고정 장식을 달아줄 거예요. 나사 부분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헐겁지도 조이지도 않는 딱 맞는 사이즈의 원형 펀칭을 찾아 타공 후 고정해줍니다. 최종 결합을 위해 그리핑 라인을 따라 일자 송곳으로 뚫어줍니다. 그리프 구멍에 잘 맞춰 부착합니다. 사이즈가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지네요. 마지막 테두리 스티치를 마치고 엣지코트만 올리면 기본 가방 작업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어깨끈이 남아있죠. 어깨끈은 무거운 가방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보강 테이프로 꼭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길이와 폭은 완성 사이즈로 재단해줄 거예요. 짧은 끈의 양 끝은 손페알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어깨끈은 저의 반려장비인 재봉틀을 이용해서 미싱했어요. 스티치 라인을 망치로 잘 두드려줍니다. 어깨끈 단면 전체에 엣지코트를 올려줍니다. 긴 끈을 고정시켜줄 오링을 만들 거예요. 완성 사이즈로 폭을 재단합니다. 오링의 길이는 어깨끈 두 줄을 충분히 감싸는 길이로 잡아줍니다. 튼튼하게 3번 감아줄 거예요. 짧은 어깨끈에 버클이 들어갈 위치를 잡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는 어깨끈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정말 조금만 더 힘내면 어깨끈 작업도 끝입니다. 긴 끈에는 길이 조절 역할을 하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개고리 장식이 들어갈 부분에는 손페알을 해주었습니다. 튼튼하게 스티치까지 하면 어깨끈 작업 끝!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쉐입의 가방이 나왔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에요. 가방에 스테인드 글라스 거울을 액세서리로 하나 달아줄 거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취미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보려고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장비를 구매했었거든요. 정말 딱 2번 하고 공방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이번 작업 덕분에 2번에서 3번이 되었습니다. 잘 마감된 유리의 테두리를 동테이프로 감싸줍니다. 플럭스를 동테이프에 꼼꼼히 잘 발라주고 인두기로 납을 녹여 유리 조각들을 이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나변 흡입기를 켜고 공방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작업하였습니다. 거울의 뒷면은 가방 가죽과 동일한 가죽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디어 체령 마인 체어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순수한 팬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 댓글로 노래 추천해주시면 꼭 들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